관련해서 이번 이 계엄 사태 때, 미 대사가 계엄 발표가 있고 나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했었대요. 대통령한테도 해보고 조태열한테도 전화를 했었는데, 이 미 대사가 전화를 거는데, 조태열이 이거를 씹었답니다. 이 뭔 배짱이죠? 네? 사실상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 뭔 일이야? 왜 얘기도 없이 이런 짓을 했어? 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대통령도 안 받고 외교부 장관도 안 받았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뭐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잘못된 상황 판단을 우리가 미국한테 주게 될까봐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표현으로 미스리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도할까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것 때문에 더 빡쳤어요. 그것 때문에 더 빡쳤어요. 이 새끼들이 현재 상황 설명이라도 얘기를 들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걸 다 쌩깠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거는 미국이 어느 나라에도 겪어본 적이 없는 외교적 결례이자 미국 외교에 대한 또는 그동안 한미 동맹에 대한 매우 막중한 일종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은 윤석열을 그냥 롱롱타임 어고나 부르는 모질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혀 완전 통제가 안 되는 개또라이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손절을 이걸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때는 손절을 치겠지만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그동안 미국이 윤석열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내지는 윤석열에 대한 대미 외교 수준을 실패했다라고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한국의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아마도 완전히 그걸 뭐라 그러죠?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 있는 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관료들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따라서 민주진영 영연방 계열이나 또는 민주자본주의 계열에 있는 어떠한 국가도 지금 대한민국하고 우호적인 관계 내지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펼치지 않는 진짜 세계에서 꼴통이 돼버린, 고립이 돼버린 상태에 빠져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나마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져주는 나라는 북한 정도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자, 북한 매체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아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우리가 북한한테 한 성명인 줄 알았어요.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와 이에 따른 남한의 탄핵 정국을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통신은 굉장히 소식을 상세하게 알리면서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간 윤석열 괴뢰가 불의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당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고 신문은 글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사진도 함께 실었습니다. 그 집회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북한이 이거를 보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이 또라이인 건 맞는데 의회와 국회가 나서가지고 그거를 되돌렸단 말이죠. 즉 한국의 성숙한 어떤 정치적 어떤 그 선진성과 시민들의 민도 그리고 그 결행력 같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쿠데타가 났다 그거는 보도할 수 있지만 이게
야당 의원들과 국민회의에서 진압됐다. 이 내용까지는 얘기 안 하죠.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그렇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이 보도가 못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평화적 촛불 집회에 대해서 그 국제사회는 괴뢰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동 대해서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그리고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절망감의 표현이다.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라고 외신이 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중동 같은 전제왕정 국가에서는 사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제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 부분을 거의 중동 매체는 안 다뤄요. 그 뒷얘기는 안 다뤄요. 안 다루는데 중국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것 봐라. 이렇게 니들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미친놈 하나가 튀어나오니까 나라가 휘청휘청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이 자랑하는 이 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라는 논리로 끌고 가요. 중국을 보아라. 얼마나 안정적이냐. 우리는 이런 미친 지도자가 없다. 나올 가능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제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끌고 가고 있어요. 북한도 중국과 똑같은 논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이 자랑하는 그 체제를 한국에 심어놓고 한국 꼬라지 봐라. 이게 니들이 자랑하는 그 체제의 우월성이냐? 이렇게 불안정하고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민들 향해서 총을 겨누고 이게 니들이 말하던 그 체제의 우월성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봐라. 우리 체제는 너무 안정적이고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북한한테도 부끄러울 노릇인 거고요. 이제 진짜 우리가 윤석열을 우리 손으로 끝장내지 못한다고 하면 법치국가, 공화국, 민주주의 이러한 우리 국가의 어떤 그 존폐에 대한 가치가 다 부정당하는 꼴이 되게 생긴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제가 아직도 대통령 노릇을 하고 그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저걸 법적으로 처리를 못한단 말이야.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번 주 안에 내일 모레 14일 5시 탄핵 선고 안에서 제대로 된 투표를 통해 가지고 탄핵이 일어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의총도 지금 개판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최소한 20명 이상 30명 가까운 숫자의 국집의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표결에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참여 후에 부결표를 던질지 모르겠지만 표결 참여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열뻗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국가들이 지금 한국의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아예 왕따를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직접적인 외교적인 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